3월 9일 장 마감 기준으로 오늘 리뷰하기 싫네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 마이너스 4.11% 1950원 떨어지고, 삼성전자는 2300원 떨어져서 54,200원 45,500원에 마감했습니다. HTS를 열어보니 방앗간에 온 것 같아요. 방앗간. 코스피가 떡이 됐네요. 코스피 200 한번 봐볼게요. 모든 종목이 픽떡이 됐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내려갈 때는 상황이 삼성전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체 나라의 문제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겁니다. 저는 3월 6일 48,000원, 48,050원에 30주, 22주, 그 다음에 3월 9일 오늘 43주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이에요.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락할지, 언제 오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중장기로 가는 거예요. 괜히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그래서 좋은 일만 시켜줍니다. 아직 들어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아주 조금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조금 더 감망하셔도 돼요. 저점이다 생각하시고 이럴 때 신용 풀로 당기셔서 영끌해서 사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팔았다가 내일 또 오르면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일희일비 말자고요. 아예 불안하시면 HTS 삭제하시고 나중에 병이 꺾였다, 진정됐다 라는 얘기가 들릴 때 그때 한번 확인하세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우리 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하건 일을 하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도 하고 일도 하고,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우리가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관련 내용은 제가 이 책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데, 하나는 마이클 멜로니가 쓴 부자아빠의 금은 투자 가이드,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부자아빠 시리즈로 유명해지신 로버트 기요사키의 페이크라는 책입니다. 돈과 투자를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돈에 대한 개념을 풀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돈과 투자에 대한 개념을 갖고 가야 될지를 이번 시간에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돈의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물건, 뭐 조갑에도 쓰고 가죽, 보석, 뭐 옛날에는 뭐 뭘 쓰건 어떤 교환을 매개하고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거면 화폐로 쓰였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다 화폐가 될 수 있겠죠. 아까 말해놓았던 조갑이도 될 수 있고 보석, 뭐 부동산도, 그 다음에 금, 뭐 은, 금을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화폐를 사람들이 보유를 하게 되면 집에 보관이 사실 쉽지가 않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금이건 은이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고 보관해 두는 장소를 찾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금을 은행에다 맡겼다고 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금을 보관을 합니다. 수수료를 내죠. 은행은 그 금을 보관을 하고요. 그럼 그냥 금을 맡기고 갑니까? 아니죠. 은행은 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확인서, 당신이 얼마만큼 금을 맡겼다는 그런 보증서를 사람에게 또 지급을 하게 되죠. 그래야 나중에 그 보증서를 들고 가야 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금을 맡겨놓고, 보증서는 일단 아무튼 금보다는 들고 다니기 편한 형태로 되어 있겠죠. 종이라고 칩시다. 그 종이로 내가 이 은행에다가 금을 이만큼 맡겨놨다는 보증서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금이란 보증서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금으로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서로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증서 하나 주고 뭐 쌀을 사고 고기를 사고 필요한 거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보증서만 자꾸 돌게 되는 거죠. 뭐 금을 일일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금은 은행에 그대로 있고 이 보증서만 계속 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보증서가 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없고
보증서만 발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은행은 돈을 벌게 되는 구조가 되었던 거죠. 금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간혹 있긴 해도 그 금은 언제든지 내줄 수 있죠. 한정되어 있는 금으로 수많은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달러입니다. 1971년 이전의 달러죠. 빨간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전 세계의 기축통화는 지금 현재로서는 달러입니다. 그 달러가 원래는 금본위 화폐였죠. $10 in gold coin.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달러가 금 보증서라는 거죠. 이 달러 한 장을 들고 가면은 금화 한 잎을 준다는 거죠. 자, 1달러. 여기 보시면은 실버 서티피케이트. 원 실버 달러 어쩌고 저쩌고 쓰여 있습니다. 해석을 보시면요. 실버 서티피케이트는 은 보증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밑에 소유자가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은으로 지불한다 라는 증명서, 보증서인 겁니다. 1971년 이전까지는 이랬어요. 그런데 월남전이 일어나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자꾸 금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금본위 화폐제를 바꿔버립니다. 그 이후의 달러는 $1, 그냥 Federal Reserve Note, 연방정부에서 그냥 보증한대요. 금은 안 준다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전에는 미국에서 금을 확보하고 난 후에 달러를 찍어낼 수 있었다는 건데 71년도 이후로는 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마구마구 그냥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벤 버냉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셨던 분이죠. 양적 완화를 하신 분입니다. 돈을 엄청 뿌리신 분이죠. 이분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미국 정부는 인쇄술이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고 US 달러를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 있다. 무서운 얘기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책에서 그 돈에 대한 허위와 허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거품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이 거품인가요? 뭐 거품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쩌면 속고 있는 그 페이크,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높여 착각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돈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버블은 바로 돈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다른 걸로 바꿔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라는 게 거창한 어떤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내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 대상을 지금의 돈과 바꿔두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돈과 바꿔둔 것을 10년이고 20년 후에 꺼내보는 거죠. 그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요. 금이 좋은 사람, 은이 좋은 사람. 우리는 또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니까 그런 주식이, 우량주가 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러한 투자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고, 현금을 갖고 있기보다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